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영상에서 마늘의 효능에 대해서 다뤘어요. 오늘은 마늘을 어떻게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은지입니다. 오늘 얘기 초반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생마늘, 익힌 마늘, 생마늘을 1년 이상 저온 숙성, 아니면 마늘에 열을 가하면서 열을 보름씩 숙성, 동결건조 아니면 열풍건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요 정말 많은 논문과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정 짓기가 어렵네요, 솔직히.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는 마늘을 고온, 고압으로 오래 익힐 때 마늘에서 S알릴시스테인이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늘은 고온, 고압으로 오래 익혀 먹는 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이 흐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마늘을 먹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꼭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마늘은 황을 함유하는 유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알릴기, 황, S, 그리고 시스테인, 이 성분들이 다양하게 조합되는 물질을 갖게 됩니다. 마늘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온전하게 있을 때에는요, 첫째, 알리인, 둘째, 글루타민 S알릴시스테인, 이 두 가지 황 유기물이 메인입니다. 그런데 마늘을 자르거나 다지거나 깨물면 마늘의 세포가 터지면서 알리네이즈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별 냄새 없던 마늘 성분인 알리인이 냄새와 매운맛을 뿜어내는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알리신은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곧 다이알릴 설파이드, 즉 황화알릴로 변하고 또 아호엔으로도 변합니다. 아호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아조엔이지만 이게 스페인어에서 왔기 때문에 아호엔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아호엔도 아주 중요한 기능 성분으로 여겨집니다. 마늘에 한참 동안 열을 가하거나 또는 생마늘이라도 몇 달 이상 저온에서 숙성시키면요, 글루타밀 S알릴시스테인에서 글루타밀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S알릴시스테인이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하여간 이렇게 마늘 성분의 변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다 마늘의 무지갯빛 효능들을 발현시키는데 다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어느 한 성분만 딱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요, 마늘은 어떻게 먹건 간에 다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얘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생마늘을 씹어 먹는 건 알리신과 그 유도체, 황화알릴이나 아호엔 등의 유익을 누리겠다는 뜻입니다. 혈액이 엉기는 것을 방해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 그리고 항균 효과 같은 것은 생마늘로 먹을 때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씹어 먹었을 때 속이 쓰리는 분들은요,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알리신 성분이 식도와 위장의 점막을 상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입에서 냄새도 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알러지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늘은 익혀 먹는 것을 권합니다. 안전하게. 자, 근데 마늘을 익혀 먹을 때는요, 그냥 통으로 익히기보다는 우선 자르는 작업을 먼저 해주세요. 써는 과정에서 마늘의 세포가 터지면 그 안에 들어있던 효소의 작용으로 알리인이 알리신으로 변한다고 했죠. 근데 통마늘 상태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마늘을 익힌 다음에는 그걸 자르고 깨뜨려봤자 효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열에 의해서 효소의 작용이 이미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므로 익히기 전에 먼저 잘라주세요. 잘라진 면에서 알리신이 만들어지고 그게 또 아호엔으로도 변하니까요. 그래서 통마늘로 익을 때보다 더 다양한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닭 백숙이나 삼계탕에 마늘 넣을 때 통마늘 넣지 마시고 썰어서 넣어주세요. 삼겹살에 마늘 구워 먹을 때도 통마늘이 아니라 썰어서 구워 먹기. 집에서 흑마늘을 만들 때도요, 통째로 넣지 말고 마늘을 깐 다음에 절반이라도 자른 뒤에 만들어 보세요. 마늘장아찌, 참 좋은 음식이죠. 장아찌 만들 때 마늘의 꼬투리를 자르고 나면 물이 탁해진다고 안 자르는 분들이 있죠. 좀 탁해지면 어떤가요? 저는요, 마늘의 꼬투리만 딸 뿐만 아니라 아예 마늘의 절반을 딱 잘라서 장아찌를 담그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통마늘로 담근 것보다 더 많은 활성물질이 생겨나니까요. 자, 마늘을 구입할 때는요, 다진 마늘이나 편마늘 사지 마시고요, 꼭 통마늘로 구입하세요. 마늘을 썰거나 다지는 것은 요리하기 바로 직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깨지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하니까요. 집에 이런 거 하나 사두시면요, 마늘 써는 것이 아주 편합니다. 다만 마늘이 깨지고 나서 효소가 작동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니까요, 썰거나 다지고 나서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져주세요. 아하.
자, 마늘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기준과 규격에서는 마늘 건조 분말이 1g까지가 하루 권장 섭취량입니다. 마늘은 수분이 65% 정도 되니까요. 마늘 분말 1g은 대략 생마늘 3g 정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마늘로서는 하루에 1개 내지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쩌다가 하루 그보다도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는 않는데요. 매일같이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과유불급입니다. 특히 마늘을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 냄새가 엄청 나는 분들은 마늘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마늘 성분이 장 속에서 분해되면서 황화수소라는 가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장 건강에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계란 썩은 냄새가 나죠. 이 마늘 방구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늘은요,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와파린 같이 혈액 응고 방지약을 쓰시는 분들은요, 이게 마늘의 작용하고 겹쳐서 자칫 출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마늘 먹어도 되는지 담당 선생님하고 꼭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